네, 오늘은 제가 2014년도, 2015년도에 대법원에 가서 최종 면접을 봤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30대 초중반이었고, 어쨌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판사 최종 면접까지 제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판사 지금은 다 어떻게 뽑냐면 일단 뭐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판사 지원을 받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대법원장이 법조 경력자 지금은 10년 법조 경력을 요구하거든요. 변호사나 검사로 10년 동안 법조 경력이 있어야 이제 판사를 지원해가지고 판사를 뽑는데 그 10년 경력을 뭐 5년 또는 3년으로 줄여달라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줬죠. 다시 말해서 그냥 10년 동안 변호사나 검사한 사람들만 이제 판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그 이유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찬희 국회의원이라고 어쨌든 이제 판사하다가 나온 사람이 야 이거 10년 동안 사회 경력을 쌓은 사람이 판사로 가야지 이제 사회 경험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니까 제대로 판결하지 뭐 3년 뭐 5년 너무 어린 친구들 판사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막 아유 왜 그렇게 하냐 젊은 애들 빨리 판사 받아갖고 우리 일 시키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유감을 표시했는데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10년 정도 10년 저도 제가 10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벌어먹고 산 사람들은 다시 판사 가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알겠고 고생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다시 판사 들어가면 또 언젠가 또 판사 솔직히 10년 경력자가 판사 들어가면 또 10년 있으면 옷 벗어야 돼요. 또 10년 있으면 옷 벗어야 되고 또 15년 정도 길어야 있으면 막 지방 계속 전전하다가 다시 옷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서울법대 나오고 막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으면은 또 그쪽 순혈주의가 꽤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워낙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서 10년 정도 밖에서 이제 사회 경험한 사람들을 판사로 뽑으려고 했는데 웬걸 판사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뭐 바보가 아니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판사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린 친구들 자기들이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결이 됐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제 2014년 이때 제가 이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3년 경력만 있으면 판사를 지원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3년이 5년 되고 5년이 10년 돼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그 법조 경력 요구하는 경력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제가 3년 이제 군법무관을 하고 판사 지원을 했던 거죠.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좀 되게 어린 그런 이제 지원자였는데 판사를 지원을 하면은 일단 뭐 민사법 시험 보고요. 1차 또 형사법 시험을 또 따로 봐요. 보면 내용은 막 저 때는 이제 민사는 뭐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얘기가 그런 내용이 나왔고 형사는 공문서 부정 사용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막 신분증 주민등록증 막 남의 주민등록증 내 가지고 신분 속이고 막 이런 사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고 복잡한 사안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결국 1차에서 이제 필기시험 민사법 형사법 한 과목당 한 8시간 정도 시험 보거든요. 민사법 8시간 사법연수원 가서 제가 봤어요. 민사법 8시간 형사법 8시간 또 그다음 뭐 면접 또 구술 면접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막 제 기억에 뭐 이거 뭐 이럴 때는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뭐 면소 판결이다 뭐 공소 기각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성범죄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이제 구술 면접을 본단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뭐 논리적 사고력을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그다음 면접은 그러니까 1차 필기, 2차 구술 면접, 3차가 되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쉽게 말해서 약간 정신적인 좀 또라이는 아닌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또 면접이 있고요. 해서 한 6단계, 7단계 정도 면접을 거치고 나면 이제 약간 토너먼트식으로 야 근데 내가 필기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다음 시험 오지 말라고 그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내 구술에서 떨어졌어. 다시 말해 2차에서 떨어졌어. 그럼 그때 또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와요. 합격하면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뭐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뭐
그때 당시는 비법대생이 좀 불리했어요. 지금은 다 비법대생들이 로스쿨 가지만 그때는 법대생들이랑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비법대생이었거든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하여튼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면접까지 간 사람이 각 학교에 한 3명 정도였어요. 뭐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저희 부산대에서 최종 면접까지 간 사람이 저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저희가 정원이 120명이었거든요. 한 4명 정도 됐는데 한 4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아, 3명이었나 보다. 예, 어쨌든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저 말고 이제 제가 알기로 2명 더 붙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판사가 그때 됐어요. 그때 됐고 최종 면접에서는 저 하나 떨어졌는데 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죠.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최종 면접에 갔더니 판사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약간 놀랐어요. 약간 놀란 게 그 가면 이제 고등부장 이제 대법원에서 면접을 하는데 최종 면접을 하는데 대법관들이 면접을 보러 오진 않아요. 대법관들이 면접을 보러 오진 않고 대법관 바로 밑에가 이제 서울 고등부장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고등부장 고등법원 판사들 그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3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한 분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2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한 분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남자분은 약간 얼굴이 길었어요. 약간 얼굴이 길고 진짜 전형적인 그 약간 좀 근엄하게 생긴 그런 어떤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셨고 옆에 있는 여자분은 되게 인상이 되게 부드럽고 하지만 좀 냉철해 보였고 그 또 여자 판사들 특징이 스카프를 좋아하세요. 예쁜 스카프 있잖아요. 약간 보라색 스카프나 그런 그래서 판사들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여자 판사들은 그 스카프를 좀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스카프를 좀 즐겨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딱 스카프를 메고 보라색 스카프를 메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중간에 했던 남자 그 고등부장 그 판사는 저한테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 공격적일까? 뭐 저를 그렇게 이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약간 인신 공격 같은 얘기도 약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사실 공격을 하는 약간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도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뭐 약간 비판 내지 비난이니까 조금 답변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기억만 남아 있고 여자 판사님이 했던 질문이 정말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왜 판사들이 존경받지 못하는지를 당신 생각을 말해보래요. 판사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왜 존경받지 못하냐 우리 사회에서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요? 그 판사님은 이 존경에 목말라 있어요. 판사들이요 굉장히 좀 약간 존경, 칭찬 이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보면 주변에서도 이제 판사 간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모범생으로 정말 그때 누구도 다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칭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학교 선생님 말 잘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님 말 잘 듣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항상 이제 칭찬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존경으로 변하기를 원해요. 칭찬은 보통 막 할아버지를 우리가 칭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칭찬을 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더 나이 많고 이제 그런 분들로부터 칭찬을 계속 받아왔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이 자기보다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어린 사람들한테 존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맞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막 남들 정말 세상에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골치 아픈 기록들 다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보는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많은 어떤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 훈련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골치 아픈 거 다 읽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데 그렇다가 박봉이죠. 사실 월급 많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보다 훨씬 덜 고생하고 월급 그거보다 10배씩 벌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박봉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진짜 변호사 돼서 떼돈을 버는 시대도 지금은 많이 좀 지나가고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원래 칭찬받은 데 익숙했고 또 이제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욕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 그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대부분 뭐 일부 좀 일탈하는 세력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정말 양심껏 정말 판단을 잘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왜 존경을 자기를 안 해주냐라는 어떤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맨날 모르긴 몰라도 뉴스 보면서 뭐 판사 욕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사람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막 대범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되게 좀 소심하고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 쓰고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 써요. 그 사람들이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 쓰고 소심하고 그래서 남한테 비판받는 거를 굉장히 좀 가슴 속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막 우리가 댓글에 보면 막 뭐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막 판내기 뭐 막 비속어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척을 할 뿐이고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하냐. 그 이유가 저한테 지원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지원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되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막 저도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 했는지 솔직히 뚜렷이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약간 그냥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국민들이 아마 존경할 텐데 존경하는 티를 안 내는 것 같다. 아마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 당신 존경해 라고 얘기 안 하고 존경 안 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만 막 인터넷에 쓰니까 나쁜 말만 쓰니까 존경하지 않는 걸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좀 듣기 좋게 말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그 질문이 계속 저는 지금 7년이 흘렀는데도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왜 그들이 존경받지 못할까? 근데 사실 내가 질문에서 대법원 최종 면접에서 그 판사님한테 했던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 바른 소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게 맞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적겠고 존경받지 못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들어서 한번 뭐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그 사람이 권한이 세다고 해서 존경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류적 관점에서 봐도 권한이 센 사람, 권한 세기로 말하면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다 권한이 막강하죠. 서울시장, 뭐 용산구청장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들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권한 세다는 이유로 존경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존경하지 않아요. 권한 센 사람 보면 막 존경심이 들어요?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권한이 세다는 이유로 존경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 판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존경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존경할까요? 일은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뭐 진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줄도 잘 모르고 또 성실하게 사는 줄도 잘 모르고 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알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하다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열심히 조금만한 돈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존경하지 않느냐는 말도 조금 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대단하다. 그래도 참 인간적으로 참 된 사람이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도 존경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도 부족해요. 존경이라는 게. 그리고 또 따져보면 판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사 됐는지 보면 결국은 시험을 잘 본 거고 시험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주관식 시험, 2차 시험 보고 막 필기 시험 2차 주관식 시험도 보고 들어가지만 사실 주관식 시험도
채점 기준이 굉장히 좀 객관적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막 키워드가 박혀 있으면 뭐 3점, 뭐 이 단어가 있으면 1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잘 본 거고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잘 맞게 답안지를 낸 사람, 그랬기 때문에 판사가 된 건데, 우리들이 그러면 시험 잘 보는 사람들 존경하나요? 고등학교 때 보면 시험 잘 본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걔네들 우리가 존경했어요? 생각해보면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객관식 시험 문제를 잘 맞춘다고 해서 존경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죠. 그리고 객관식 시험 문제를 잘 맞춘다는 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딱 두 가지예요. 기출 문제를 남들보다 먼저 많이 풀어본 놈이 잘 보게 돼 있어요. 기출 문제를 선행학습 하는 게 시험 잘 보는 거의 첩경이에요. 막 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기출 문제를 선행학습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가세요. 학원 가서 기출 문제를 선행학습 해주는 학원을 가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금 저의 나이 또래 판사 간 친구들은 예외 없어요. 기출 문제를 선행학습을 잘하는 애들이고 학원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시험때 빨리 붙었어요. 뭐 예외 막 윤석열 그 막 구수하고 이런 사람들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 맨날 그런 사람들 맨날 반론하는 게, 야 너 뭐 일부를 자꾸 뭐 현급한 일반화 하지 말아라, 뭐 안 그런 사람도 많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급한 일반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느낀 경험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평가는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전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우리나라 판사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을 다 알진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 나이 또래 소위 MZ세대 끝자락에 있는 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 따지고 보면은 객관식 시험 문제를 잘 맞춘다고, 그럼 선행학습을 기출 문제를 선행학습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기출 문제를 선행학습을 먼저 하면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좀 약은 거죠. 약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약다고 우리가 약으면 오히려 우리 덜 존경하죠. 그러니까는 공부 잘했다는 이유는 존경을 오히려 못 받을 이유는 돼도 존경받을 이유는 못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존경받을 사유의 일부지만 충분하진 않고 존경받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사유고, 공부 잘한 거는 오히려 기출문제를 선행학습 좀 야가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안 된다,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기는 당연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돼서 존경받으면 안 되고, 난 판사야, 그러니까 존경해줘. 그 여자 판사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나 이렇게 판사고 권한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받은 거에 비해서 일하는데 왜 존경하지 않느냐? 판사가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지 그냥 존경을 받는 거야. 판사든 아니든 간에. 판사인데 내가 이렇게 판사인데 왜 존경 안 해가 아니고, 원래 존경받는 사람이 판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판사가 됐든 안 됐든 원래 존경받았으니까 계속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8개의 아름다운 돌, 정말 지혜로운 돌이라고 해서 대법관들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양승태 대법관 지금 감옥에 있죠. 재판 아직도 받고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권순일 대법관 지금 굉장히 수사받고 계시죠. 진실은 모르겠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건 알겠어요. 그쵸? 진실은 모르겠지만 존경받지 못한다는 건 알겠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판사가 되는 거고, 그냥 존경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가 됐든 안 됐든 계속 존경받는 게 맞는데, 그래. 그럼 누가 존경받아야지 마땅하고, 그러면 누가 판사가 돼야 되는지 마땅하냐라는 질문이 남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우리 사회 존경에 너무 인색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니, 부러운데 왜 져요? 부러운 거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이기는 것도 없어요. 안 부러우면 이기냐?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운 거랑 지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부럽고 응원하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지지해주고 말고는 그 사람이 자유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고 안 지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너무 좀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도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부러워하고 약간 동경하고 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진짜 있으면 마음 열어놓고 존경할 수 있는 용기, 또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량, 그런 관용, 그런 게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부족한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요. 부러우면 지지 마요. 부러워? 그러면 인정. 그래, 내가 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나도 저렇게 되자. 지지 말고요. 그런 사회가 일단 돼야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판사로 될 거예요. 지금은 존경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시험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 보고 됐는데 나 왜 존경 안 하냐? 아니, 존경 원래 못 받았으니까 판사에도 존경 못 받는 거지. 존경하는 요소랑 판사랑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작은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정말 막 사기쳐서 돈 벌지 말고 진짜 좀 바르게 돈 번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겼으면. 그래서 하여튼 조금 결국은 존경받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은 어쨌든 존경받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분이 존경받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법을 어기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미국이 이제 부자들을 존경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사회에 기꺼이 환원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직은 전혀 환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존경을 부러우면 지는 문화 말고 부러우면 존경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우리 사회가 지키자고 합의한 테두리 내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통해서 자아 실현도 하면서 나아가서는 어떤 후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결국 그런 사람들 중에 법률적 식견이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검사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돈을 많이 벌긴 어렵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판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어떤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어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벌써 23분 됐는데요. 하여튼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벌써 10년 차예요. 법률가 10년 차인데 뭐 1, 2년 차, 3년 차 약간 주니어 그런 레벨에 있는 변호사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